네, 전자상거래제 5주차 강의 5번째 강의입니다.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이제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다시피 그동안에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지난 한 4, 5년 동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4, 5년 동안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난 4, 5년간 급격한 어떤 산업의 확장과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은 거대한 모바일 산업의 굉장히 일부분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기술들과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이게 개괄적으로 스마트 혁명 또 스마트폰이 나옴으로써 지금 이 세상 이 모바일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또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개론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이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는 스마트 혁명이라는 걸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 혁명. 왜 그러냐면, 모든 이 디지털 경제 내지는 그런 인터넷 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모든 그런 개인적인 것이나 조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아날로그 방식 내지는 비디지털적인 그런 방식들이 일시에 이게 이제 스마트 기기가 나옴으로써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디지털화 돼가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디지털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게 기계 하나를 가지고, 스마트 기기 하나를 가지고 정보 습득이나 업무 수행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 여가 활동 모든 분야에 그걸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과거 불과 글쎄요, 한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한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한 10년 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애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이나 다 가지고 있죠.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집 책상에 앉아서 유선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교수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그게 바로 스마트 혁명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스마트 혁명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2009년에 이제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정말 혁신적인 이동통신 기기가 이제 나오게 되지, 애플에 의해서 나옴으로써 정말 과연 이제 스마트 혁명을 시초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보겠는데요. 그런 스마트폰이 작동하기까지는 통신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통신 기술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유럽에서 만약에 한국의 어떤 이미지 사진을 하나 보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40년 전엔 더 힘들었겠고, 그 외신 그 망을 통해서 하나 송신하는데 돈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하나 하는데 뭐 사진 하나 보내는데 막 몇천 달러씩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유럽에 있는 친구한테 글쎄요, 카톡으로 뭐 이미지 하나 보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이 통신의 그 캐패시티가 과거에 한 이만큼 됐다고 한다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이게 앞에서 이제 많이 그 통신할 때 설명을 했죠. 조그마한 이제 그 뭐 이 수도관으로 물이 나갈 때하고 큰 대용량 이제 수도관에 물이 나갈 때하고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통신망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고 스마트폰이 작동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스마트 혁명이 혁명 시대가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세상이 정말 떠들썩했죠. 이야, 이게 정말 그 애플사가 깜짝 놀랄 그런 이제 사건을 이게 전 세계에 가져다 준 그런 계기였다고 보는데요. 그 우리 한국에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지난 10년간. 그래서 삼성이나 LG 전자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조금 늦게지만 만들게 됐고, 그 외에도 뭐 그 타블렛도 나오고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점점점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인터넷 하면 PC에서 인터넷을 보는 것이 일반적 아니었습니까? 그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동통신, 그러니까 그 무선으로 이렇게 그 인터넷을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앱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에 납품이 되게 돼가지고 통신사들이 그걸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또 지난 10년간 급격한 그런 이제 발전과 그 확산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얘는 어떻습니까? 스마트 TV라는 이제 또 그것이 이제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텔레비전은 그 방송국에서 쏘는 그 전파를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했는데, 이 스마트 TV는 어떻죠? 마치 그 컴퓨터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지금은 스마트폰과 그 텔레비전이 거의 그 결합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스마트폰에서 그 나오는 스마트폰의 그 데이터 그 영상이 바로 텔레비전으로 연결돼서 나오게 그렇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이제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G가 나오면서 더욱더 이 스마트 기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스마트 하우스, 그럼 뭐죠? 스마트 하우스 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드론도 하고 뭐 텔레비전도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무슨 온도 조절, 이게 전부 다 뭐 그런 걸 전부 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도 있잖아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 과거 같으면 어때요? 퇴근할 때 혹시 우리 공장에 무슨 일이 있을까? 특히 이제 그 조그만한 그 중소기업들은 그 공장에 아무도 없어요. 퇴근하고 나면 기계 혼자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 공장에 지금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는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 혁명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스마트 오피스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어느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혹시 업무 집중도가 어떠냐, 좋다라는 게 68%, 소통도 뭐 문제 없다, 워라밸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갔다. 특히 이제 여성 근로자 같은 분들은 출퇴근할 때 시간 많이 빼앗기고 또
아이들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뭐 2시간, 3시간씩 시간을 이렇게 빼앗기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아니면 이동 모바일 그 오피스에서 이렇게 이동 모빌리티 오피스에서 이동해서 그 근무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여기 보면 개인이 어떤 들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정보 미디어 소비 행태가 디지털 소비 행태로 급격히 지금 바꿔지고 있는 그런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변화죠. 네, 라이프 스타일 변화인데,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 무한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하나면 정말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다 지금 친구 사귀기부터 길찾기, 쇼핑, 게임, 음악, 책 읽기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있게 됐다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있어요. 디지털 휴대전화를 만약에 자기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전화번호를 다 분실하게 되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이렇게 나왔는데 전화 외국에 나오면 전화가 그 당시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전화번호를 잊어버려 가지고 자기 집에 전화를 못 하는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마 자기 집 전화번호를 잘 안 보고는 모르는 그런 우스운 일도 벌어질 수가 있을 거라는 말에서 뜻에서 디지털 치매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소통 시대의 도래, 네, 스마트폰이 SNS가 폭발적으로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죠. 메트카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페이스북 숫자가 뭐 2018년에 뭐 22억 명,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국내는 이미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지금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아마 어린 아이 빼고는 다 지금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소통 자체를 이제 그 스마트 기기에 의해서 정말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카카오톡이나 위챗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지금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스마트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미국 그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하고 있는 이 BTS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아래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교수가 유튜브 본 거예요. 3억 6천만 회, 어마어마한 3억 6천만 회를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게 상상할 일입니까? 한국의 일개 뭐 그 보이 밴드 그룹의 노래가 전 세계에서 이거 3억 뷰 이상을 이렇게, 지금 아마 벌써 4억 뷰 가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8월 21일부터 9월 16일 한 달도 안 됐는데 3억 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를 알고 K-팝을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은 전적으로 뭐다? 역시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서부터는 지금 페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스마트 모바일 전자상거래 내지는 스마트 폰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개괄적으로 좀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자체적으로 좀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죠.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가 확산. 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에 앱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어제 봤던 그 앱과 오늘 봤던 앱이 정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언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한국에도 이 스마트 콘텐츠 시장 규모가 15조 원 이렇게 된다고 하죠. 네. 스마트 콘텐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다양한 그런 기법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계속 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앱스토어 활성화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모바일 폰을 이용한 광고, 게임 이런 분야에서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이게 시장 규모가 이제 광고 시장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것만 봐도 알잖아요. 벌써 우리가 유튜브 보려면 지금 처음에는 거의 무료였는데 갈수록 이제 광고를 우리가 봐야 지금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영상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유튜브 영상에 달려있는 광고 전 세계 그걸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이 계속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온라인 광고 중에서 모바일 광고가 또 이렇게 점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앱스토어가 확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개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만드는 그런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인 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그냥 전혀 사회에 나오지 않고도 자기 혼자 어떤 앱을 만들거나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게 되면 자기 비즈니스가 되는, 창업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산업구조 개편이죠. 영역 붕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통신사, 그리고 콘텐츠 만드는 회사, 또 그걸 유통하는 회사, 이렇게 쭉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가 전부 합해지게 됐고, 그리고 또 회사들 간에도 기업들의 분야도 이게 융합됐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영화사 있고 방송사 있고 신문사 있고 이렇게 전부 갈라져 있었는데, 이게 전부 지금 합해졌지 않습니까? 영화가 이렇게 또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신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해서 스마트폰 하나를 보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그리고 거기다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1인 미디어라든지 1인 콘텐츠 제공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그런 이제 개인들,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융합이 돼서 전부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걸 여기서 설명을 함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의 이 출현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중소벤처 역할과 영역 구분이 되던 과거의 경쟁 양상과 구도를 지금 파괴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업 간에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앱을 사람들이 보고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신사와 또 만든 사람, 유통하는 업체들이 이걸 이게 좀 어떻게 수익 배분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넷플릭스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건데, 누가 본다?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는 통신망 이용료,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건 누가 낼 거냐? 이런 것이 좀 경제도 모호해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통신망의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그 여기에 통화의 품질이나 영상의 품질들이 또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아니면 누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막 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융합 비즈니스 출현입니다. 융합 비즈니스. 그래서 여러 산업이 막 그 통합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통합을 자동차, 에너지, 의료, 조선 등 전통적인 산업과 ICT가 융합된 다양한 비즈니스 구조가 출현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동차가 지금 그 구글이 뭐 자동차를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원래는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었던 거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 같은 회사, 자동차 만들지 않던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게 됐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기계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자율주행차는 그 기계적인 그런 성능보다도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나 통신 기술의 그 성능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성능이 좌우돼 버리겠죠. 어떻게 하면 인간보다 더 그 발전된 그런 그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떻죠? 에너지도 사실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이렇게 가정에 이게 공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에너지도 뭐 정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 부분에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발전의 그 소스도 어떻게 하면 다양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오히려 발전 그 자체보다도 주변에 그런 기술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게 되고 에너지와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전기 자동차가 되게 되면은 전기를 원래는 이제 거기다가 화석 연료를 넣어서 자동차가 다니는데 전기 자동차가 되면 전력과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그 융합 비즈니스의 출현이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부분도 있는데 자연재해도 이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뭐 산불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산불이면 이 산에서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는데 옛날 같으면 여기 산불 지키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 불나나 보고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산불을 막을 수가 없죠. 지금은 드론이나 아니면 어디 설치된 센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중앙 통제실에서 지금 어디에 고성에 강릉에 지금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헬기 하는 그 소방청하고 연결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는 알리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망이 구축이 돼야만이 그런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어떻죠? 지금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역학조사관들이 이 확진자가 어디 갔는지 이게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역학조사관이 물어보겠죠.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어디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는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저거 하죠. 이 사람 핸드폰, 스마트폰 이걸 보고 어디 갔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건강 체크를 자기 스마트폰에서 해가지고, 보내죠.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도 내가 아침에 이게 지금 열이 몇 도다. 이걸 회사에 보내요. 그러면, 회사에 나오지 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전부 지금 통신망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게 지금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제어가 되고 그러니까는 과거같이 어떤 개인 혼자서 어떤 나눠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돼서 갈수록 그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창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마트폰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PC에서는 어떻죠? PC를 한번 돌이켜보죠. PC에는 기본적으로 OS가 뭡니까? 네, 여기 뭐 저게 들어가야죠. 그 윈도우가 이제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윈도우가 맥킨토시 뭐 애플이 깔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PC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일들이 들어가서 PC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 스마트폰도 똑같은 이 OS가 기본적인 어떤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앱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앱 경제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플랫폼이 뭐예요? OIS죠. OIS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이 두 개가 큰 그런 이제 OS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OIS나 안드로이드 위에 수많은 그런 이제 앱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거기에 탑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2007년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스마트폰 가입 81%가 안드로이드고요. 애플이 19%다. 뭐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모바일 2.0이라는 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2.0도 고속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바일 앱 기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신 환경에서 한번 보죠. 통신 환경은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이제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통신이 스마트폰 간에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기술이 와합 기술과 와이브로 기술과 HSDPA 기술 이제 이게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5G로 드디어 2019년에 상용화가 돼서 데이터 처리가 실시간에 가깝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까지 한번 자동차의 자율주행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비교 앞에서 OIS와 안드로이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래 보는 이 그림이 지금 구글 본사에 있는 실제 조형물입니다. 교수도 여기 가서 봤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있고요. 거기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플의 OIS는 이런 로고를 쓰고 있죠. 네. 근데 OIS는 좀 폐쇄적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안드로이드는 상당히 소스를 개방하고 있어서 점점점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내가 윈도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PC를 움직이려면 거기에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OS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리눅스, 윈도우, 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듯이 OIS와 안드로이드는 이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그런 기본적인 운영체제 OS라고 보겠습니다. 모바일 상거래 여기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모바일 상거래 mCommerce라고 하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바일 상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상거래는 이제 여러 부분에 이제 실제 실물 거래에 준하는 그런 B2C와 B2B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상거래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나와 있는데 쇼핑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배워야 될 게 이제 모바일 쇼핑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차에 배웠지 않습니까? 실제 모바일 쇼핑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지금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이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동 판매라든지 주식 정보 이런 B2B에서는 조달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기업 간 거래 이런 게 있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뱅킹 그 다음에 이게 요금 청구하는 거, 이 캐시, 티켓 예매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죠. 게임 이런 부분에요. 그리고 정보 제공하는 그런 부분, 이북 같은 것들이 이제 모바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모바일 상거래 활용 사례 몇 개 보겠습니다. 코레일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KTX 타면 어떻게 하죠? 이제 이런 모바일 승차권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좌석에 앉아 있으면 이제 비어 있는 자리에 원래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앉아 있으면 와서 뭐라고 그러죠? 보여주세요 그러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승차권이 딱 이게 그 승무원 그 이 PDA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있는데 없는지 아는데 거기 와서 안 보고도 직접 이 표를 보지 않고도 그 알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제 그게 자동 검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브라는 이건 뭐 전 문서 공유 사이트입니다. 문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책을 저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책을 팔면은 80% 수익을 저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GPS를 이용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도 같은 거 보여주고 거기에 뭐 그 맛집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TV는 이제 그 IPTV, 모바일 IPTV. 그러니까 과거에는 큰 텔레비전에서 이게 그 방송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BTV라고 이건 이제 그 SK의 그에서 그 방송 IPTV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서 뭐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뭐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요가를 집에서 하면 이 스마트폰을 보면 과거 같으면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데 텔레비전이나 PC 보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이게 보면서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기존에는 방송으로 했던 것을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한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증강현실 그거 뭐 이제 그 VR AR 기술을 그 스마트폰으로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AR에서 포켓몬 고라는 것이, 글쎄요 지금 뭐 한 몇 년 됐죠 그게. 근데 그 피카츄 포켓몬 피카츄입니까? 그게 뭐 동해안에 나타났다 해가지고 거기 뭐 그 쫓아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폰이 나옴으로써 이제 그 증강현실이 우리 모바일로 들어온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앱스토어 상거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앱스토어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스마트폰에 앱을 올리는 그 이 애플 앱스토어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두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거 알고 있죠.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상거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앱스토어 상거래는 이제 그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이게 사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많이 사지 않습니까? 뭐 그 노래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저기 카톡에 이런 이제 콘텐츠 사기도 하는데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콘텐츠 장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상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근데 이제 위에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구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애플에 보면 이제 앱스토어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앱스토어나 이제 그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많은 그 앱들이 올라 있죠. 앱들이 올라 있으면 어떤 것은 무료도 있고 어떤 건 돈 주고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플 앱스토어 25%는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엄청나죠. 1년 만에 6만 개 프로그램이 있고 또 15억 개 내려받기를 달성했다는 게 엄청난 그런 이제.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다가 앱 개발자가 이 앱스토어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이제 누가 돈 내고 다운로드 받으면 돈을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이게 몇 대 몇 이렇게 개발자와 몇 대 몇으로 나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아마 한 2013년 14년 그때 상당히 그런 게 유행했었죠.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여기에 그 앱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라고 한국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설명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뭐 수많은 그런 앱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2017년에 그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 수가 220만 개, 지금은 뭐 300만 개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하나만 예로 보겠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본 건데, 이제 이건 뭐 PC에서 교수가 이제 캡처해 온 거고요. 지금 실제 모형은 지금 스마트폰, 애플 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번 주 인기 게임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골라서 사든가 뭐 빌려보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여러분들 대부분 뭐 많이 삼성 폰이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뭐 다운받든가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구글 플레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이렇게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을 광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애플 앱스토어보다 등록이 더 많아졌다 뭐 그러네요. 뭐 350만 개를 2017년에 기록해가지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이제 앱스토어를 능가했다, 이런 것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너무 빠르게 지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을 건데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후반부에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개론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보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차에는 전자상거래 창업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